거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보관하는 일,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책을 녹음하는 일, 시간을 알려주는 일, 그리고 철자법을 가르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말에 드러난 일반적 견해이다. 발명이란 한 사회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즉 어떤 기술이 불만스럽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이 만연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발명가 지망생들은 금전이나 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필요를 감지하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어떤 발명가가 드디어 기존의 불만스러운 기술보다 우수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 해결책이 사회의 가치관이나 각종 기술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사실 이처럼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보는 아주 상식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발명품들은 제법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밖에 중요한 발명품도 모두 필요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수많은 발명품 또는 대부분의 발명품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것저것 주물럭거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발했고, 그들이 염두에 둔 제품에 대한 수요 따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일단은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 그때부터 발명자는 그것의 용도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상당 시간이 사용된 후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또 어떤 물건들은 어느 한 가지 용도를 위해서 처음에 발명되었지만 결국에는 예기치 못했던 다른 용도에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비행기와 자동차, 내연기관과 전구, 축음기와 트랜지스터 등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의외로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의 축음기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현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이룩한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1877년 에디슨이 최초의 축음기를 만들었을 때 그는 이 발명품이 이용될 만한 10가지 용도를 제시하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보관하는 일,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책을 녹음하는 일, 시간을 알려주는 일, 그리고 철자법을 가르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음악을 재생하는 일은 에디슨이 제시한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지도 못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의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조수에게 말했다. 그러나 다시 몇 년 후에는 마음을 바꾸고 축음기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발명가들은 대중의 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제작에 매달려야 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자신이 만든 그 한심한 원형이 과연 어떤 쓸모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야만 하는 건지 예견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7만 건에 달하는 특허권이 발행된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고안한 것은 원래 광산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였지만 증기기관은
곧 방적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기관차와 배를 움직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일부 천재 발명가들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세계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점이다. 두루 인정받는 유명한 발명가에게는 항상 유능한 선후배가 있었고, 그 사회가 그들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발명품을 개량한 것이었다.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Hey guys, see? Smile. Take your time and life goes on.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have a good day. Bye. 뿅.